네, 왜 카카오는 국민 밉상이 되었나? 네, 카카오 예전에 하면은 한때는 국민주로 불리기도 했었죠. 사실 코로나 때 이 카카오가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주가가 정말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었고 또 액면 분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슈 이후에는 빠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정말 발목을 잡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그룹사들까지 계속해서 악재를 만나면서 주가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보니까 사실 카카오 주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네. 최고가가 저도 방금 봤어요. 2021년 6월에 장중 17만 3천 원을 맞아요. 찍었다가 현재는 3만 원대 맞아요. 주가까지 정말 큰 폭으로 내려왔거든요. 많이 밀렸네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21년 6월에 17만 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은 네. 3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달에만 한 14% 정도 빠졌고 네. 올해에도 지금 카카오가 한 28% 정도 하락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카카오가 한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당시에는 시총이 한 3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19위까지 내려오면서 시총이 또 50조 원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최근에는 또 경영진 리스크까지 있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경영진 리스크 이외에도 이전부터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잡음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또 쪼개기 상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 2년 동안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계열사들을 쪼개서 또 중복으로 상장을 시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또 이제 너무 분할 상장을 많이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비난이 이뤄지면서 카카오의 주가도 그 당시에 함께 내리막길을 좀 걸었었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은 게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고 나서 또 이제 먹튀 논란도 함께 있었잖아요. 카카오페이의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던 경영진들 8명이서 이제 한 달여 만에 주식 한 9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 작년에 또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면서 또 맞죠. 카카오톡이 뭐 불통이 났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요,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카카오가 저점인 줄 알고 지난달에 들어갔는데도 또 네. 여기서 손실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악재도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모멘텀이 정말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씩 짚어보면 최근에 이제 경영진 리스크 쪽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 초에 이제 SM이랑 이수만 전 회장의 갈등 사건이 있었잖아요. 2월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SM을 인수하고자 하는 두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하이브랑 카카오였습니다. 그렇죠. 하이브가 당시에 이수만 회장의 지분 14.8%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이브 측에서는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SM 주식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를 선언했던 가격보다 그 SM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15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후에 SM 주가는 16만 원을 넘어섰고요. 결국 이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 조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카카오가 일부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좀 조정하고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지금 막 운용사까지 동원해서 그 당시에 2,400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정한 다음에 하이브가 불렀던 그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더 높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카카오가 그 당시에 좀 SM을 무리하게 인수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또 상장을 위한 이유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지금 IPO를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카카오 엔터의 몸집을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도 함께 분석이 되고 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 차질이 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말씀 주셨던 대로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상태인데 SM을 인수해서 또 엔터테인먼트를 상장한다고 하면 그다음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카카오법인을 비롯해서 일단 일부 경영진들의 경우에는 검찰이 송치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세한 연결고리를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 그리고 경영진의 일부가 송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거든요. 만약에 카카오라는 이 법인이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양벌 규정 때문인데요. 임직원 관리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게까지도 함께 그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이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요.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2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대주주가 카카오뱅크의 일대주주가 카카오였잖아요. 27%를 보유한. 근데 만약에 처벌이 되면 10%만 남기고 팔아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대주주가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대주주로 올라서는 게 사실상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거든요. 그런데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비은행 지주 회사예요.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일대주주가 되게 되면 은행을 자회사로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은행 지주 회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규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시 의무라던가 뭐 자본 적정성 규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일대주주가 되는 게 그렇게 달가워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파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1대주주도 없어지고 2대주주도 없어지고 그러면 과연 카카오뱅크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또 불확실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매물을 누가 안게 될지가 결정이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주인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사실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틀 전인가 논란이 또 나왔어요. 회계 조작 의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역시나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장 주관사를 선정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상장을 준비 중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상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회계감사를 심사를 하던 중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의심된 혐의가 발견되면서 지금 감리 처리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 KM 솔루션을 자회사로 두고 그 택시 가맹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티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의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맹 택시가 벌어들인 돈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회계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걸 발견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20%의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5에서 17%를 업무 제휴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다라는 리스트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20%를 받고 15에서 17%를 다시 돌려주면 결국에는 카카오는 택시 운행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만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회계장부에는 매출이 20%다라고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어찌됐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던가 외형 성장이라던가 좀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는 매출이랑 비용이랑 이런 부분들을 구분되어 있어서 분식회계는 아니고 금감원 측에서는 이거를 좀 동일하게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서 생긴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어찌됐건 분식회계에 대한 이 결과 논란이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결과가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리스크로 인해서 역시나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이 많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나 또 근데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또 분할 상장을 할 맞아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열사를 다 쪼개기를 한다면 굉장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식회계 관련된 논란까지도 있다는 점 어떻게 결론은 나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3분기 실적이라도 좀 잘 나오면 그나마 좀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분기에 좀 네이버 카카오 실적 전망이 어떨까요? 항상 이제 비슷한 두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네카오로 엮어서 두 기업의 실적을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그렇고 늘 둘의 실적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3분기까지도 카카오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커머스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요. 카카오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 사업의 침체로 인해서 3분기도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광고 사업을 큰 비중으로 갖고 있다라는 틀은 같지만 그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계속 광고 시장이 둔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약 200억 원의 일회성 비용까지 함께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분기에서도 항상 이 내용이 나왔었지만 카카오톡이 좀 광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또 개편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채팅을 친구랑 오픈 채팅으로 좀 구분을 하기도 했고요. 톡비즈를 통해서 여러 광고 매출에도 좀 힘을 썼지만 톡비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자릿수대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채팅탭을 구분을 했지만 여기에서도 딱히 뭐 유의미한 매출이라던가 트래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카카오톡 쪽에서 너무 이제 광고를 밀어주기를 하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푸시 알람을 받고 이제 광고 알람이 뜨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광고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광고 쪽에서라도 수익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저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카카오톡에 뭐 펑 이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약간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상 생긴 지 좀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 한 명도 안 쓰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거의 없고 아무래도 이제 SNS랑은 다르게 카카오톡에서 펑을 사용한다는 거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막 활성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사업적인 모멘텀도 특별하게 불거지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 카카오가 과연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저희 또 인공지능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코 GPT 2.0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원래대로 계획이면은 지난달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지연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 내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속 시끄러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AI 개발은 약간 순위에서 많이 밀려난 상황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AI를 잘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해서 실적을 이끌고 주가를 이끌고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겠지만 워낙에 지금 AI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에 전반적인 사람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챗 GPT, 코 GPT를 내놓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시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사업을 공개하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밉상으로 또 전락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좀 손실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연희님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저는 손실이 나면 수익이 너무 이제 악성 손실이 난다고 하면 수익이 난 거에서 빼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투자자분들마다 뭐 각자 대처하시는 방법들은 좀 다르실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또 관련해서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들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저희가 카카오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